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고된 세월을 보내셨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결국 큰아들은 성공한 직장인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사업을 시작하며 안정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한 뒤 어머니의 삶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결혼한 후 점점 어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바쁜 걸 이해하려고 했지만 연락 한 통 없이 몇 달이 흐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아들에게조차 조심스럽게 연락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어느 날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고 간병인을 통해 소식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병실에서 홀로 누워있던 어머니는 속이 상했지만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퇴원하는 날이 되어도 가족 중 누구도 마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깨닫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퇴원 후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져 지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외로운 처지가 된 것이 너무나도 서글펐죠. 하지만 어머니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큰아들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출장을 가야 했고 며느리와 손자와 함께 생활해야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내내 어머니를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섞지 않고 식사도 대충 차려주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죠. 하루는 저녁을 먹던 중 손자가 어머니에게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자꾸 계세요? 엄마도 싫어하는데 이 말에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오히려 손자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애가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어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어머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삼키고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보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 나는 떠날게. 하지만 언젠가 내가 나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내 자식이 너에게 같은 말을 한다면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일지 꼭 기억해둬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손자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떠났죠. 어머니는 며느리의 집을 떠난 후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오랜 시간 소홀했던 자신을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고 같은 연배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 아들은 점점 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미안함이었지만 점점 어머니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된 것이죠. 손자는 할머니가 해주던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안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도 바쁜데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오해가 쌓이기도 하죠. 아들은 어머니를 보며 다시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도 할머니에게 예전처럼 다가갔고 가족 간의 거리는 점차 좁혀졌습니다. 결국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진심 어린 노력과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큰아들은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손자에게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죠. 어머니는 여전히 외로운 순간이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며느리는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의 말이 더욱 깊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아이들이 독립하고 떠나간 후에야 며느리는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자신의 부모님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나이가 들고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과거에 어머니를 대했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고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친정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고 시간을 내어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전과 달리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작은 변화들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웠죠. 힘들고 고된 나날이었지만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정숙 씨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해외로 이민을 가고 둘째 아들은 도시에 자리 잡고 살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자식들에게 잊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는 혼자 끙끙 앓던 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인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병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그러던 중 병원에서 우연히 한 중년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정숙 씨와 같은 처지였고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봐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우리 삶을 즐겨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정숙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퇴원 후 그녀는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배우고 싶었던 취미도 배우며 활기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예전처럼 집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정숙 씨는 요가 수업에 등록하고 그림을 배우며 자신의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며 인생의 즐거움을 되찾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이 챙겨주기를 기대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혼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큰아들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정숙 씨는 울컥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라도 엄마께 더 자주 연락하고 챙길게요. 잠시 후 둘째 아들도 서프라이즈 방문을 했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온 아들은 어머니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를 더 많이 찾아뵙고 싶어요. 그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자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그녀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로 정숙 씨는 자식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며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지만 서로를 당연하게 여겼기에 멀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정숙 씨가 자신의 삶을 찾으면서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대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우리도 그 사랑을 되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을 것입니다. 부모님께는 우리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자 씨는 올해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이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정자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곁을 떠나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 걸려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씨는 감기에 걸려 몸져 누웠습니다.
고열과 기침으로 힘든 와중에도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바쁘다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큰아들은 출장 중이라며 몇 초 만에 전화를 마무리했죠. 그렇게 정자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연년생 친구 윤희 씨가 정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윤희 씨는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노인복지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며 정자 씨에게 함께 가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자 씨는 결국 용기를 내어 새로운 환경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정자 씨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요가를 하며 건강도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삶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점점 어머니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예전에는 언제나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가 이제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오히려 바빠 보였습니다. 작은 딸은 문득 어머니가 예전처럼 자신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진 것이 신경 쓰였고, 셋째는 어머니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자식들은 어머니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한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기다리고만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새로운 삶을 즐기시는 걸 보고 오히려 우리가 엄마를 그리워하게 된 것 같아요. 정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즐기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도 내 걱정 말고 가끔씩만 얼굴 보여다오. 그걸로 충분하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정자 씨와 자식들은 예전보다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정자 씨는 자신만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어린 시절 꿈꾸던 서예를 배우며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도 어머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자신만의 삶을 찾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조금만 더 표현한다면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그리운 순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수영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이제 70대가 된 수영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배려하며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어머니를 점점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어머니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두 아들과 딸은 어머니의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머니의 고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쯤 어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는 2배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 이제 어머니는 노년의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어머니는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결혼 후 몇 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혜진의 직장 생활이 바빠지면서 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은 어머니를 잘 챙기지 못했고 어머니는 며느리의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혜진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압박과 집안일의 부담은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했지만 때로는 며느리의 무례한 태도에 참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어머니를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은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상사의 질책에 큰 충격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혜진은 지친 모습으로 문을 열었고 어머니는 그런 혜진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혜진,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조금 힘들었을 뿐이에요. 어머니, 그래도 얘기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니. 혜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요. 혜진은 어머니의 걱정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혜진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어머니와 혜진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루는 혜진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 어머니는 혜진에게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피곤한 얼굴로 어머니를 지나쳐갔고 어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혜진아, 저녁 준비해놨어. 같이 먹자. 혜진, 저녁이요? 지금 저녁 먹을 기분 아니에요. 그냥 좀 쉴게요. 어머니는 혜진이 준비한 저녁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와 혜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왔고 어머니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항상 저에게만 이러세요? 어머니, 혜진아, 너도 알잖니.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니? 혜진, 저는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저를 탓하기만 하시잖아요. 어머니는 혜진의 무례한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참다 못한 어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혜진아, 내가 그렇게 힘들다면 내가 나가는 게 낫겠구나.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여기까지 살아온 이유는 너를 무시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혜진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혜진은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이후로 어머니를 더욱 잘 챙기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더 잘 챙기고 존중할게요. 어머니,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혜진아, 우리 서로를 위해 더 노력하자. 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더욱 화목해졌고 어머니는 자신의 노후 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와 혜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며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보며 가정의 평화를 되찾은 것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혜진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경자 씨는 78세로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각자의 바쁜 삶을 살며 어머니를 찾는 일이 줄어들었고 경자 씨는 그런 현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자식들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자 씨는 동네 공원에서 우연히 한 봉사단체의 활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녀는 문득 자신도 이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녀들에게만 쏟았던 사랑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봉사활동을 시작한 경자 씨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인생의 지혜를 나누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집으로 돌아온 늦은 밤,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도 망설여졌습니다. 혹시나 바쁘다고 투정할까봐. 시간이 지나면서 경자 씨는 봉사활동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녀는 마치 손주들을 돌보듯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고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충만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진짜 할머니가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한테 진짜 할머니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자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녀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후 경자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에게 작은 손뜨개 선물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밀려왔습니다. 정작 그녀의 자녀들은 이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한 신문 기사에서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할머니라는 제목 아래 경자 씨의 사진이 실려 있었던 것이었죠. 자녀들은 그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어머니를 찾아왔고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보니 엄마가 우리보다 훨씬 멋진 삶을 살고 계셨네요. 그런데도 우린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둘째 딸도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우리에게만 사랑을 주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사랑을 나눠주고 계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경자 씨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기다리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너희도 너희 삶을 열심히 살아가렴.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보고 싶다고 먼저 찾아와 주면 좋겠구나.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녀들은 더욱 자주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자 씨는 더 이상 자녀들만을 바라보며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나눌 사랑이 많았고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경자 씨는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만들어 읽어주고 직접 재봉틀로 가방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응원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경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엔 외로워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이곳에서 진정한 가족을 찾은 것 같아.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커진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지역사회에서는 그녀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머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68세의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작은 집 한 채를 장만해 주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세대 차이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엔 사소한 말투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제발 좀 참견 좀 그만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죠. 그래도 아들과 행복하게 살길 바랐기에 꾹 참고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밥을 차려도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어요 라며 툭툭 내뱉고 집에서 제가 있으면 마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아들 앞에서는 애교 많고 다정한 아내였지만 둘만 있으면 눈빛부터 달랐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그러더군요. 우리 시어머니? 그냥 옛날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해. 요즘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너무 달라서 그냥 무시하고 살면 돼. 그 말에 친구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집에서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아들이
더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며느리가 대놓고 저한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이제 따로 살 거예요. 저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저희만의 삶이 필요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묵혀있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 너희 나가서 살아라. 하지만 이 집은 내 집이다. 아들에게 집을 주긴 했지만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그러니 너희가 나가야겠지?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이 집을 저희한테 주신 거 아니었어요? 아들한테 준 거지. 내 것이 된 적은 없지. 며느리는 그제야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말없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저는 덧붙였어요. 나도 너희가 편하게 사는 게 좋겠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시어머니랑 같이 안 살아도 되니까 이젠 내가 나가면 되겠네?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난 내가 했던 말과 행동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무시하던 내가 이제 와서 내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냐? 며느리는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결국 며느리와 아들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어요. 오랜 세월 무시당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집은 고요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떠나고 나니 적막이 가득했어요. 처음엔 속이 후련한 줄 알았는데 밤이 되니 깊은 한숨만 나오더군요. 내가 너무 독했나?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지만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며느리의 무시와 차가운 시선이 생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점점 몸이 약해졌어요. 병원에서도 많이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새 1년이 흘렀어요. 그때까지도 아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들아, 보고 싶다. 하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희미한 시야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보며 겨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마. 그 뒤에 서 있는 며느리의 얼굴도 보였어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그녀는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죠. 아들은 당황하며 저를 흔들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저 왔으니까 눈 뜨세요. 저는 아들의 손을 힘겹게 잡으며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제 왔구나.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며느리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한마디를 남겼어요. 너 이제 후회되니?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